죠. 함수부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많이 쓰던 용어이긴 하거든요. 뭐 1차 함수, 2차 함수, 왜 하다못해 우리 2차 함수 최대 최소 할 때 함수라는 표현 엄청 많이 썼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까지 뭐 알게 모르게 많이 썼는데 그래도 조금 더 명확하게 함수가 무엇인지를 한번 정리를 해보자라는 거고요. 어렵게 하자면 한도 끝도 없지만 뭐 책에 있는 정도로만 쉽게 생각을 좀 해보자고요. 그래도 함수가 무엇인지 정의는 나와 있으니까 이것 좀 외우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 좀 면밀히 살펴보면 첫 번째 나오는 건 대응이라는 표현인데, 대응이라는 표현은 다른 거 아니고 집합이 두 개 있대요. x라는 집합이랑 y라는 집합 두 개가 있고요. 이 x라는 집합의 원소에다가 y라는 집합의 원소를 짝을 지어주는 거래. 그걸 대응이라고 이야기한대요. 뭐 별로 어려운 얘기 아니죠. 그냥 우리가 국어적으로도 충분히 뭐 그렇구나 약간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용어고요. 함수라는 단어로 내려와 보시면 이 함수의 정의는 두 집합 x, y에 대해서 x의 모든 원소가 빠짐없이 y의 원소에 하나씩만 대응될 때 그 대응을 x에서 y로의 함수라고 한대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 말에서 중요한 포인트들이 몇 가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표현은 없지만 보통 우리 x, y는 이제 공집합이 아닌 집합들을 보통 얘기하고요. x에 들어있는 모든 원소여야 돼요. x에 있는 원소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되고요. 그 모든 것이 y에 있는 원소에 하나씩만 대응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그걸 함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용어가 몇 개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 더 얘기하자면 x에 있는 원소가 y에 있는 원소에 대응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보통 위에도 보시면 화살표를 이렇게 보내게 되는데 화살표를 보내는 애들이 있고 화살표를 받는 애들이 있잖아요. 화살표를 보내는 애들을 다 모아두면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정의역이라고 불러요. 우리 쉽게 말해서 x값들을 다 모아놓으면 정의역이라고 부르고요. 화살표를 받을 후보들 있죠? 얘네들을 다 모아놓으면 이걸 공역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정역에 있는 모든 원소가 공역에 있는 원소에 하나씩만 대응이 되면 그걸 함수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위에 있는 상황 같은 경우엔 함수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정역에 있는 모든 원소가 다 화살표를 하나씩 내보내고 있고요. 하나씩 대응되어 화살표가 한 개씩 나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함수가 맞아요. 거꾸로 아니 선생님 얘는 아무도 화살표를 보내지 않았는데 이래도 되나요? 하나씩 이라면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여기선 x가 y한테 화살표를 하나씩 보낸다는 거지 y에 있는 애들이 다 화살표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함수냐 아니냐를 판단할 땐 얘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얘가 중요한 거고요. 정의역이 중요한 거고, 정의역에 들어있는 모든 녀석이 화살표를 하나씩만 다 내보낸다면 걔는 함수가 맞아요. 심지어 이 화살표 겹쳐도 상관없어요. 독도도 한국 거고 대마도도 한국 거고 하와이도 한국 거여도 상관없다고요. 그렇게 해도 걔는 함수가 맞아요. 받는 애들은 중요하지 않고 보내는 애들이 화살표를 하나씩만 보내면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이 사실 이 한 줄에 다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한 줄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고, 물론 책마다 약간 멘트는 차이가 있겠죠. 근데 어쨌든 중요한 내용은 이런 표현들은 꼭 들어있기 때문에 기억을 하시고요. x에 있는 모든 원소가 y에 있는 원소에 하나씩 대응이 되면 그걸 함수라고 이야기하겠다라는 거고요. 하나만 더 이야기하면 용어 때문에 얘네들을 다 모아놓으면 정의역이라고 했고, 얘네들을 다 모아놓으면 공역인데, 공역 안에서 보면 한국이랑 일본이랑 미국은 화살표를 받았어요. 중국은 화살표를 못 받았거든요. 공역 중에서도 실제로 선택을 받은 녀석이 있고 선택을 받지 못한 녀석이 있는데 걔네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선택받은 녀석들만 모아놓으면 이건 뭐라고 부르냐면 치역이라고 불러요. 공역 중에서 화살표를 받은 애들은 따로 모아서 걔네를 치역이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그러니까 공역에 부분집합으로 치역이 들어있겠죠. 나 4분 50초 했어. 그죠?
새로운 용어들이 계속 또 튀어나오고 있어요. 조금 멍 때리다 보면 또 내가 외계어를 하고 있다고 정신 차리시고요.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서 보면 이제 동그라미 1, 2, 3, 4번에 제가 방금 설명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x에서 y로의 함수가 되려면 x에 있는 모든 원소의 짝이 y에 오직 하나씩만 있어야 돼요. x에서 화살표가 한 개씩만 나가야 돼. 그런 뜻이고 짝이 없으면 안 된다. 화살표가 안 나가면 그건 함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짝이 둘이어도 안 된다. 화살표가 2개 나가도 그건 함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조심하시면 되고요. 뭐 x를 정의역, y를 공역이라고 하고 x의 짝을 x의 함수값이라고 하겠대요. 지금 아까 요 그림에선 한국과 일본과 미국이 함수값이라고 부르는 녀석이라는 거예요. 독도에 해당하는 함수값은 한국이고요. 대마도에 해당하는 함수값은 일본이고요. 하와이에 해당하는 함수값은 미국이다 그 얘기야. 그래서 그 함수값들을 다 모아놓으면 걔를 치역이라고 얘기하겠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치역은 공역의 부분집합이에요. 이런 이야기고요. 볼까요? 밑에 보시면 동그라미 1, 2, 3번 있어요. 이 중에 함수인 게 누구냐? 라고 물어봤어요. 이 표기법을 좀 기억을 하셔야 하는데 보통은 제가 이제 함수 그러면 2가지 그림을 그릴 거거든요. 앞으로. 요게 첫 번째 그림이에요. 동그랗게 잘라서 정의역, 동그랗게 해서 공역, 이 위에 화살표를 그어서 함수 f라고 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x에서 y로의 함수 f인데 x에 들어있는 원소가 1, 2, 4, 3이고요. y에 들어있는 원소가 4, 5, 6 이렇게 생겼대요. 첫 번째 건 함수냐 아니냐 물어보면 얘는 함수가 맞죠. 함수인지 아닌지는 정의역에 들어있는 원소 하나에 공역이 하나씩 대응되느냐고 이렇게만 보면 된다고요. 얘는 함수가 맞아요. 이거는 함수가 아니에요. 1이 화살표가 안 나갔으니까 함수가 아니라고요. 3이 화살표가 2개 나갔으니까. 그죠? 그래서 함수인지 아닌지는 정의역을 유심히 좀 살펴보시면 되고요. 그 뒤에 가서 보면 그래프 얘기도 나올 텐데 하는 김에 쭉 다 할까? 저 뒤에 뒤에 있는 거 미리 좀 보고 오자면 어디야? 여기거든요. 함수의 그래프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책으로 76페이지인데 여기는 뭐냐면 아까 그 함수에서 서로 대응되는 관계들을 그냥 좌표 평면에 표시한 거거든요. 점을 찍는 거예요. 걔네들을 막 점을 찍으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그래프라는 모양이 되는데 사실은 그래프라는 말 자체는 그림을 나타내는 게 아니고 그 순서상들을 쭉 나열하면 그걸 그래프라고 말은 하거든요. 근데 걔를 이제 그냥 그렇게만 두면 눈에 잘 안 보이기 때문에 걔를 좌표에다 그린다고 점을 찍어서 그걸 이제 우리는 보통 그래프라고 또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그래서 함수냐 아니냐를 판단할 때 아까처럼 정의역, 공역 하나씩 화살표를 연결한 거 그것도 함수인지 아닌지를 물어보지만 이렇게 어떤 함수의 그래프가 주어진 상태에서 걔가 함수인지 아닌지를 물어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런 녀석은 함수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녀석도 함수가 안 되고요. 이런 녀석은 함수가 돼요. 왜 함수가 되고 안 되는지를 생각해 보면 함수인지 아닌지는 정의역에서 각 원소마다 화살표가 하나씩 다 나가면 되거든요. 얘는 정의역 x좌표가 a인 점인데 그 a인 점이 무수히 많이 있어요. 그 말은 a를 대입하면 y 값으로 0도 되고 1도 되고 2도 되고 3도 되고 마일 마이 마삼 다 된다는 거야. a에서 화살표가 무수히 많이 나가고 있는 상태예요. 게다가 a가 아닌 다른 x 값들은 화살표가 안 나가는 상태인 거야. 그러니까 이런 녀석은 함수라고 볼 수 없어요. 얘가 조금 더 괜찮은 예인데 이 녀석도 보면 함수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선어 이렇게 하나 그어져 있죠. 이것에 해당하는 x값은 y좌표가 2개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여기를 1,1이라고 보고 여기를 1,-1이라고 보면 이렇게 생긴 녀석은 내가 x좌표에다 1을 딱 대입하면 y값으로 1도 나오고 -1도 나와요.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보면 어떻게 생겼다는 이야기냐면 위아래로 여러 가지 숫자들이 있고 얘도 위아래로 여러 가지 숫자들이 있을 텐데 1이 마이너스 1하고 1한테 이렇게 화살표를 지금 2개 보내고 있는 상태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얘도 함수는 안 된다라는 뜻이에요. 이런 애는 x가 어떤 값을 갖든 y값이 하나씩만 존재하거든요. 지금 제가 선으로 긋는 게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x를 실제로 대입한다고 보시면 돼요. x가 마이너스 3일 때 y값, x가 마이너스 2일 때 y값, x가 마이너스 1일 때 0일 때 1일 때 2일 때 3일 때 y값들이 딸랑 하나씩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얘는 함수가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림이 주어져 있을 때 함수인지 아닌지도 우리가 원래 앞에서 얘기했던 그 아이디어랑 똑같은데 그림이 주어져 있을 때 해석을 해보자면 x축의 수직이 되게끔 선을 막 그어서 전부 다 한 번씩만 만나면 그건 함수다라고 말할 수 있다고요. 얘는 선 자체가 아예 일치해버리기 때문에 함수 안 되고요. 얘는 그었을 때 2점에서 만나니까 함수 안 되고요. 이런 애들은 한 점에서 만나니까 함수가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냥 별 생각 없이 1차 함수, 2차 함수 이런 얘기 했는데 1차 함수 이렇게 생긴 직선은 내가 x축의 수직이게 선을 그으면 어차피 다 한 번씩밖에 안 만나잖아요. 함수가 맞고요. 2차 함수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생겼잖아요. x축의 수직이게 선을 그으면 한 번씩밖에 안 만나요. 그러니까 이것도 함수가 맞다 그런 소리입니다. 그죠? 우리 시험을 본 친구도 있고 안 본 친구도 있는데 도형의 방정식에 보시면 평면좌표 나오고 직선의 방정식이 나오고 원의 방정식이 나오거든요. 직선의 방정식은 1차 함수 이렇게 얘기하죠. 포물선 2차 함수거든요. 원은 함수가 아니에요. 원 함수 이런 건 없습니다. 원은 그냥 원의 방정식 이러고 끝나죠. 원은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잖아요. x축, y축 이렇게 있다고 치면 x축의 수직이게 선을 그어보잖아요. 그러면 하나의 x값에 y가 2개씩 대응이 되고 있죠. x에다 0 집어넣으면 이거랑 이거랑 2개 나온다고. 1 집어넣어도 이거 2개 나오고요. 2 집어넣어도 이거 2개 나와요. 그러니까 이건 함수라고 부르지 않아요. 함수가 아니니까. 그래서 원은 함수가 아니더라. 아닌 이유는 이렇게 그어보면 x값 하나에 y가 2개씩 대응되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기억을 좀 해두시고 다시 앞으로 와서 요거 이야기하면서 이거 그림 하나만 더 이야기하자면 그래서 기본적으로 함수라는 건 아까도 말했지만 정의역 x가 이렇게 있고 요 안에 어쨌든 집합이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원소들이 있어요. x1도 있고 x2도 있고 x3 이렇게 3개 있다고 보고 y라는 공역 이 안에 뭐 y1, y2, y3, y4 이렇게 해서 이렇게 표기한다고요. 정의역에서 공역으로 가는 함수 f. 그리고 실제로 요 밑에 화살표는 x1이 누구를 선택하는지, x2가 누구를 선택하는지, x3이 누구를 선택하는지 이런 것들을 그냥 표시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요 그림 말고 하나 더 그리자면 이런 그림이 있어요. 함수라는 말의 함자는 여러분 옛날 결혼식 같은 거 할 때 함 들어가요 그거 혹시 알고 있나요? 함 들어가요 그거 하면서 이렇게 돈 깔고 들어가는 거 있죠. 그런 게 있어요. 함이 뭐냐면 상자 같은 걸 의미하는 거예요. 상자. 그러니까 함수라는 건 박스야 박스. 함수인데 조금 더 이해하기 편하게 설명하자면 약간 자판기 같은 거예요. 자판기. 내가 여기에다가 지금 이렇게 생긴 이 F를 이렇게 생긴 자판기라고 생각해 보면 내가 여기다 어떤 걸 집어넣으면 여차저차 해서 뭐가 뽁 튀어나온다는 이야기예요. 하나가. 그러니까 내가 저기다가 x1이라는 걸 빡 집어넣으면 여기에는 fx1이라는 게 튀어나올 텐데 그게 누구냐면 y2더라 그 얘기예요. 지금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x1이 y2에 대응이 되어 있다는 건 이 자판기는 x1을 집어넣으면 y2가 튀어나오는 녀석이더라 라는 소리예요. 내가 여기에다가 x2라는 걸 빡 집어넣으면 x2를 딱 집어넣으면 x2가 누구를 선택하고 있냐면 y4를 선택하고 있네요. y4가 튀어나오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x3을 집어넣으면 뭐 나올 거냐면
y4라는 것이 딱 튀어나올 거라고요. 이렇게 생긴 게 함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여기서 함수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때 어떻게 생각하자고 했냐면 이건 안 본다 그랬어요. 얘 상황은 보지 않고 여기서 화살표가 하나씩 나가기만 하면 돼 그랬거든요. 마찬가지로 자판기 입장에서도 보면 x1을 집어넣을 거야. 어쨌든 하나가 튀어나와야 돼요. x1을 집어넣었는데 아무것도 안 튀어나오면, 즉 화살표가 안 나가면 걔는 자판기가 아니지 고장난 거잖아요. 그죠? 게다가 누군가를 집어넣었는데 만약에 음료수가 2개 나왔으면 그것도 고장난 자판기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코인을 하나 넣으면, 동전을 하나 넣으면 음료수가 하나만 튀어나와야 돼요. 그래야 그걸 함수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야.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자판기다, 그런 뜻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그림도 설명할 때 필요하기 때문에 좀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랑 결국은 둘 다 함수를 나타내는 용어고요. 대부분의 책이 요거 가지고 많이 설명하거든요. 그래서 얘도 꽤 유용하지만 요것도 머릿속에 이미지로 그릴 때는 좀 필요하니까 같이 기억을 좀 해두시고, 그래서 요거까지 쭉 설명하고 나서 문제를 푸는 게 낫겠다, 그죠? 요거 말한 김에 하나만 더 이야기를 좀 하자면, 그 두 번째 챕터 내용이 서로 같은 함수인데 이거를 또 하나의 주제인 것처럼 이렇게 튀어나와가지고 그래서 설명을 하긴 합니다만, 이건 뭐라고 생각하면 좋으냐면, 자판기가 2개 있는데 하나는 이렇게 생겼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생겼어요. 누가 봐도 이건 다르게 생긴 자판기예요. 얘는 뭐 F라는 자판기고 얘는 G라는 자판기인데, 내가 여기다가 그래, 빨간색 동전을 집어넣었더니 코카콜라가 튀어나왔고요. 초록색을 집어넣었더니 스프라이트가 튀어나왔고요. 주황색을 넣었더니 환타가 나왔다는 거야. 이렇게 생긴 자판기가 있다고 치자고요. 어떤 코인을 넣느냐에 따라서 나오는 음료수가 정해져 있는데, 이 자판기도 내가 여기다 빨간색을 집어넣으면 코카콜라가 나오고요. 초록색을 집어넣으면 스프라이트가 튀어나오고요. 너무 옛날 음료수인가? 환타를 집어넣으면, 아니 환타를 넣은 게 아니고요. 주황색 동전을 집어넣으면 환타가 튀어나오더라, 그런 얘기예요. 생긴 모양은 서로 다르게 생긴 자판기인데 내가 빨간 걸 넣으면 코카콜라가 나온다는 건 똑같고, 초록색을 넣었더니 스프라이트가 나온다는 건 똑같고, 주황색을 넣었더니 환타가 나온다는 게 똑같다는 거야. 그러면 내 입장에선 여기서 꼭 음료수를 뽑아 먹어야 될 필요가 없죠. 이거나 똑같은 거거든. 껍데기는 다르게 생겼지만 넣은 거, 튀어나온 거, 그 대형이 완전히 똑같다면 얘나 나한테는 같은 함수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같은 함수라는 말은 뭐 때문에 나온 거냐면, 실제 생긴 모양이 달라도 넣는 거 똑같고 나오는 거 똑같고 대응 관계가 똑같다면 나는 같은 함수인 것처럼 취급해도 돼. 그런 주제로 나와 있는 내용이 이거예요. 그래서 책에 있는 거 살짝 보시면 함수가 서로 같을 조건, 이런 이야기인데, 정의역이 같고 그 짝이 같으면 서로 같은 함수다. 넣을 수 있는 동전이 똑같고 실제로 넣었을 때 튀어나오는 대응 관계가 똑같다면 그건 그냥 서로 같은 함수라고 볼 수 있다. 나한테는 이 자판기나 같은 자판기다, 그런 뜻이 된다고요. 그죠? 그래서 뭐 밑에 보면 예로 들어져 있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예제를 풀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앞으로 다시 돌아가서 첫 번째 주제부터 예제 문제를 하나씩 보면서 다시 얘기를 하죠. 첫 번째입니다. 159번. 집합 x에 대해서 다음 대응 중 x에서 x로의 함수인 것을 고르세요 예요. 보시면 문제에서 x에서 x로의 함수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 정의역이라는 소리고요. 이거 공역이라는 소리거든요.
정의역이랑 공역이 똑같은 모양일 수 있잖아요. 지금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거고, 그럼 얘를 그림을 그려보면 이런 거지. 정의역 안에 마이너스 1이랑 0이랑 1이랑 이렇게 세 개가 들어있고요. 공역 안에도 마이너스 1이랑 0이랑 1이랑 이렇게 세 개가 들어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함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세요 라는 뜻인데, 첫 번째로 녀석은 뭐래요? x가 절대값 x에 대응이 된대요. 여기다 넣을 수 있는 숫자가 마이너스 1이랑 0이랑 1이다 그 얘기야. 그래서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절대값 마이너스 1이래요. 절대값 마이너스 1은 1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화살표가 그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0을 대입하면 절대값 0이니까 0은 그냥 0이네요. 그러죠? 이렇게 생각했고요. 1을 대입해보면 절대값 1이에요. 절대값 1은 1이니까 또 이렇게 대응이 되겠죠. 그래서 1번에 해당하는 녀석을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럼 얘는 함수라고 아니라고? 함수가 맞다고. 맞다고. 그죠? 왜? 이건 안 본다고. 여기서 화살표가 하나씩 나가면 다 함수니까. 그죠? 이렇게 생긴 건 함수고요. 두 번째 오는 거. 얘도 마찬가지로 x에서 x로 나가게 될 텐데 마이너스 1 대입하면 0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0한테 화살표를 보내고 있는 중이고요. 0을 대입하면 0 더하기 1이니까 1이 되겠죠. 이렇게 화살표가 나가는데 1을 대입하면 1 더하기 1이니까 2거든요. 얘는 화살표가 나갈 데가 없죠. 화살표를 받을 수 있는 애 중에 2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화살표가 못 나가요. 그럼 이렇게 해놓고 나서 보면 이게 함수냐라고 물어보는 거지. 얘는 함수가 안 된다고요. 그죠? 1이라는 동전을 넣었는데 2는 품절이 된 거거든. 그죠? 고장난 자판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세 번째 것도 x야 마이너스 1, 0, 1 x야 마이너스 1, 0, 1 이 상태에서 마이너스 1 대입하면 1이 튀어나오네요. 그죠? 이렇게 생겼고요. 0을 대입하면 0이 튀어나와요. 이렇게 생겼고 1을 대입하면 1이 튀어나와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얘도 함수가 맞다. 그런 뜻이 되겠죠. 그죠? 심지어 얘는 함수가 아니게 됐고요. 첫 번째 거랑 세 번째 거는 어때요? 서로 같은 함수예요. 그죠? 생긴 모양은 달라요. 이건 절대값 x고 저건 x제곱이거든요. 그런데 정의역이 마일 0, 1이고 마일 0, 1이고요. 마일 넣으면 1 나오고 0 넣으면 0 나오고 1 나오면 1 나온다는 것이 똑같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나 서로 같은 함수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되죠? 무슨 얘기지? 전혀 어려운 거 아니고요. 아직은 밑에 유제는 좀 이따 풀어보시고요. 내려가서 161번입니다. 다음과 같은 그림 보고 맞는 거 고르세요. 답을 한번 찾아보세요. 예요. x가 1, 2, 3, 4, y도 1, 2, 3, 4 화살표 대응 관계 전부 다 그림에 표시되어 있고요. 함수인지 아닌지를 먼저 보시면 얘는 함수가 맞죠. 정의역에 있는 애들이 화살표를 다 하나씩 내보내고 있는 중이니까. 그죠? 그래서 1번에 보시면 정의역 골라보래요. 정의역 이것도 그냥 표기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익숙해지실 필요가 있는데 정의역, 공역, 치역 전부 다 집합이거든요. 그래서 집합기호를 이용해서 나타내셔야 되고요. 정의역의 원소는 1, 2, 3, 4예요.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죠? 공역은 누구예요? 공역이라는 건 화살표를 받을 수 있는 후보들. 그러니까 역시나 1, 2, 3, 4입니다. 네. 치역은 실제로 화살표를 받은 애들. 이니까 2, 3, 4가 치역이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건 그냥 새로운 용어니까 좀 이해를 해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2번 보니까 fx는 3인 원소를 찾으래요. 봐봐. 이거 뭔 소리야? fx는 3. 이 fx가 의미하는 게 뭐였냐면 말로는 함수값인데 그러니까 지금 이 그림에선 x가 선택한 녀석이라는 뜻이거든요. 화살표를 받은 녀석
x가 화살표를 보내서 받은 녀석이 3이야. 그런 뜻이라고요. 이 그림에서 보면 3을 선택한 녀석이 누구냐면 2랑 3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좀 도식적으로 그려보면 2는 3을 선택했고요. 3도 3을 선택했는데 이걸 우리 보통 어떻게 쓰냐면 F2가 3이고 F3도 3이다 이렇게 쓴다고. 그죠? F라는 함수는 2를 대입하면 3이 나오고 3을 대입하면 3이 나와요. 그런 뜻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물어본 건 뭐라고? fx가 3이래. 3을 선택한 녀석이 누구냐를 물어보는 거고 지금 쓴 것처럼 2와 3이 3을 선택한 녀석이더라 라는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생겼으니까 원소 x는 2, 3이고요. 3번은 뭐래? 3번은 조금 더 복잡하게 생겼죠? fx는 x다 그 얘기예요. x가 선택한 녀석이 x인 녀석이 누구냐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선택한 녀석이 나랑 똑같이 생겼다는 거야. 나랑 똑같이 생긴 녀석을 선택한 것이 누구냐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그림에서 보면 나랑 똑같은 걸 선택한 게 누구예요? 3하고 4라는 거 알 수 있죠. 보면 1은 2를 선택했잖아요. 여기다 1 집어넣으면 1이 안 나오고 2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거 만족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런데 3은 어떻다고? 3 넣으면 3이 나와요. 3을 넣으면 3은 3을 선택했고 4도 4를 선택했다고. 넣은 거랑 나온 거랑 똑같다 그 얘기예요. 그거 만족하는 x가 누구냐 물어본 거니까 3이랑 4더라 그런 이야기라고. 그죠? 1은 넣으면 2가 나오고 2는 넣으면 3이 나오니까 이거 아니야. 3 넣으면 3 나오고 4 넣으면 4 나오니까 얘는 3하고 4가 가능한 거더라 라는 소리예요. 됐어? 됐어 지희야? 네. 아이고 다음은 163번. 이제 조금씩 산수를 시작합니다.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우리가 집합할 때도 얘기했지만 함수에서 정의역이 공역에 있는 애들한테 화살표를 보내는데 정의역, 공역, 치역 다 집합이라고 그랬고요. 그 집합에 들어있는 원소 하나하나에 화살표가 다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집합이라는 건 우리 지금까지 예를 든 것처럼 매번 뭐 원소가 3개, 4개, 5개 이렇게 셀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유한집합도 있지만 얘처럼 무한집합도 있다고요. 실수 전체의 집합이라는 건 그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가지고는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죠. x가 이렇게 있고 y가 이렇게 있는데 이 안에 숫자를 다 쓸 수가 없다고. 무수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녀석도 당연히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다. 물어보고 있는 건 f-1과 f2의 값을 물어보고 있는 건데 이거를 함수라고 생각하지 않고 함수 단원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문제 푸세요. 그럼 풀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푸는 게 맞고요. 이건 뭘 얘기하고 싶으냐면 f라는 함수는 정의역으로 x를 가질 텐데 이 x가 들어오면 어떤 연산을 거쳐서 결과가 나올 거라는 거야. 얘는 지금 뭐 얘기하는 거냐면 f라는 함이 있고요. 여기에다가 -1을 집어넣을 거라는 거야. 그럼 이 안에서 어떤 연산이 이루어져야 하는 거냐면 1보다 작은 정의역이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연산을 거친 결과가 튀어나가야 된다고요. -1이라는 게 여기 들어오면 -1이 여기 들어가야 되는 거라고. 연산한 결과가 얼마냐면 3이잖아요. 그러니까 -1은 여차저차 하면 3 이렇게 생긴 녀석이 튀어나올 거라고. 즉 f-1이 3이다 그 얘기예요. 별거 아닌데 한참 설명했죠. 납득이 가죠? f2는 얼마겠어요 그럼? f2도 3이겠죠. 왜냐면 이번엔 2를 넣을 텐데 2는 1보다 큰 녀석이기 때문에 그때는 이 f 안에서 이런 연산이 일어나게 될 거라고요.
2를 여기다 대입하시면 여차 해서 3이라는 값이 튀어나올 거라고. F2도 3이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다른 게 아니고 집어넣는 값이 무엇냐에 따라서 그냥 여기다 대입할지 여기다 대입할지가 결정이 날 거다라는 소리예요. 그죠? 어려운 거 아니죠? 이번에 집합 x가 0, 1, 2, 3, 4 집합 y는 정수래요. y는 무한집합인가 봐요. 특별히 범위가 없어요. 함수 f는 x에서 y로 가는 함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f가 누구냐면 뭐 아까처럼 식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말로 써 있는데 x제곱을 5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래요. x제곱을 5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랍니다. 그럼 어차피 나갈 수 있는 숫자가 이렇게 5개밖에 없으니까 얘는 이렇게 그냥 쓰고 가도 될 것 같거든요. 여기에서 F라는 걸 거치면 공역에 있는 누군가한테 갈 텐데 여기는 정수래요. 무수히 많겠죠. 근데 이제 약간 눈치를 채보자면 5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함수값, 즉 치역이 될 수 있는 녀석들이기 때문에 이런 애들은 사실은 의미가 없지. 물론 이 위로도 계속 있고요. 0, 1, 2, 3, 4, 5, 6 이 밑으로도 계속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양쪽은 쓸 필요가 없지. 어차피 나머지라고 그랬거든. 그죠? 이 상태에서 F라는 연산을 한번 거쳐보자고요. 이게 아까처럼 식으로 나온 거면 좀 더 편할 수 있는데 얘는 식은 아니지만 넣을 수 있는 숫자가 이거 5개니까 실제로 넣어서 함수값으로 뭐가 나오는지를 보자고요. x에다 0을 대입할 거야. f0은 0의 제곱을 5로 나눴을 때 나머지래요. 0의 제곱은 0이니까 5로 나누면 몫이 0이고요. 나머지도 0입니다. 그죠? f0은 0이라고요. 0은 0이라고요. 이렇게 생긴 녀석이겠죠. 1을 집어넣으면 F1은 1을 5로 나눴을 때 나머지래요. 1을 5로 나누면 몫은 0이고 나머지는 1이잖아요. 1은 1이죠. 1이 생겼다고요? 2는요. 2의 제곱을 5로 나누면 나머지는 4지. 1이 생겼고 3을 제곱하시면 9니까 9를 5로 나눈 나머지는 또 다시 4예요. 이렇게 생겼고요. 4를 제곱하면 16이에요. 16을 5로 나누면 나머지는 1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 돼요. 이 대응 관계를 그리는 것이 전혀 어려운 건 아니죠. 그냥 약간 초딩 산수하는 거잖아. 그죠? 나누었을 때 나머지. 예은아, 그지? 예은아, 그지? 그래서 이렇게 대응 관계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나서 뭐 물어봤어요? 치역 물어봤어요. 치역이 뭐라고? 치역이 뭐라고? 예은아? 안 되는 거 빼고 되는 거? 정확히는 조금 더 그럴싸한 표현으로는 공역 중에서 실제로 화살표를 받은 녀석들. 그죠? 함수값들을 모아놓으면 된다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0하고 1하고 4. 얘네들을 모아놓으면 그게 치역 된다고요. 얘도 집합이기 때문에 집합 기호를 이용해서 표시하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F의 치역을 구하세요. 그러면 0, 1, 4 이렇게 생겼다고 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이렇게 다 계산해보는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써있잖아. 5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얼마냐? 이기 때문에 이건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다 손으로 세서 실제로 화살표를 받는 애들이 누구인지를 확인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다음 얘는 밑에 167번인데 집합 x는 마이너스 1과 1이고요. 저것을 정의역으로 하고 있는데 두 함수 f랑 g 생긴 모양이
확연히 다르죠. 하나는 ax 더하기 b고 하나는 x제곱 더하기 3x예요. 그런데 이거 뭔 소리야? f랑 g가 같대요. 둘 다 함수 나타내는 건데 f랑 g랑 같다는 건 두 함수가 서로 같아요. 그런 뜻이라고요. 함수 둘이 같다는 건 무슨 소리라고? 정의역이 똑같고 그 정의역에 해당하는 그 정의역에 대응되는 녀석들이 똑같으면 같은 함수다. 내 입장에선 자판기의 모양이 달라도 똑같은 코인을 넣었을 때 똑같은 음료수가 나오면 그건 같은 자판기다 그랬다고. 그죠? 그러니까 얘도 보시면 마이너스 1이라는 정의역이 있어요. 이걸 f에다 집어넣었을 때랑 마이너스 1과 1을 g에다 집어넣었을 때랑 대응 관계가 똑같으면 돼. 그런 소리거든요. 근데 지금 얘는 공역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말고요. 이렇게 생각하자고요. 넣을 수 있는 숫자가 마이너스 1과 1인 건 똑같기 때문에 이거는 마이너스 1을 f에다 집어넣은 결과고 얘는 1을 f에다 집어넣은 결과인데 이거랑 둘이 같으면 된다고요. 또 이거랑 둘이 같으면 된다고요. 마이너스 1을 f에 넣거나 g에 넣거나 같은 값이 나오고 1을 f에 넣거나 g에 넣거나 같은 값이 나온다고. 어차피 넣을 수 있는 숫자는 마일 1 두 개밖에 없고 정역이 저거니까 저거 두 개를 f에 넣었을 때나 g에 넣었을 때나 같은 값이라면 둘이 같은 함수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얘 가지고 문제를 계속 풀어보면 f-1은 마이너스 a 더하기 b이고 g-1은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2 이렇게 생겼네요. 그죠? 밑에 거 f1은 a 더하기 b고요. g1은 4 이렇게 생겼네. 그죠? 이거 만족하는 a, b 찾으세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 연립해서 그냥 찾으시면 되죠. 뭐 가장 간편하게 더하지 뭐 그냥. 둘이 더하면 2b가 2니까 b는 1이고요. 아무데나 집어넣으시면 a는 3이다 이렇게 되네요. 그죠? 그래서 a가 3이고 b가 1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함수가 같다는 게 무슨 뜻인지를 알고 있으시면 얘도 아주 간단한 산수 문제로 해결할 수 있는 거였습니다. 됐죠? 서로 같은 함수라는 건 정의역이 똑같고 그 대응 관계가 똑같다면 서로 같은 함수다. 됐죠? 다음에 나오는 건 다음 중 함수인 거 고르세요. 그래프가 그려져 있을 때 함수인지 아닌지는 우리 어떻게 파악한다고 했냐면 x값 하나에 y값 하나씩이 대응되느냐 였다고요. 원래 정의대로라면 정의역에 있는 원소 하나에 공역에 있는 원소 하나가 대응이 돼야 돼 그랬는데 그림에서는 어떻게 생겼다고. 그래서 이렇게 잘랐을 때 이렇게 보조선을 막 그었을 때 한 번씩만 만나면 그건 함수다 그랬다고요. 이렇게 보조선을 긋겠다는 건 x값 하나에 y값이 하나씩만 대응되는지를 볼 거야 그런 뜻인데 그래서 이런 애는 함수라고 아니라고. 함수가 안 된다고. 안 되는 이유는 3에서 점이 2개 찍혀 있어요. y값이 2개라고. 그래서 얘는 안 된다고요. 이거는 아까 안 된다고 얘기했죠. 선을 이렇게 그어보면 x값 하나에 y값이 2개가 대응이 되잖아요. 얘는요. 어떻게 긋든 하나씩만 대응이 되고 있죠. 노란색 선이랑 그래프는 한 번씩밖에 안 맞는다고. 조심해야 될 지점이 여기인데 여기도 보면 이렇게 오다가 여기 구멍이 뚫리고 여기 색이 칠해져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위에서 한 번 딱 맞는다는 이야기잖아. 그지? 그러니까 요거는 함수가 맞고요. 얘는 아까 앞에 그림 그려져 있을 때도 안 된다고 했던 것 중에 하나죠. 이렇게 그어버리면 x 하나에 y가 2개가 대응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함수 안 되고요. 요 녀석은 또 이렇게 그어보면 하나씩만 만나니까 얘도 함수가 되는 녀석이더라 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요렇게 썰어가지고 세로로 썰어가지고 한 번씩 만나면 함수다 이고요. 좀 이따가 이렇게 써는 것도 나올 거예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요렇게 썰어서 하나씩 만나면 함수다 그런 얘기입니다. 됐죠? 지금 제가 예제 몇 개 풀었는데
기본 문제라고 해야 되나? 예제 몇 개 풀었는데 그 예제 밑에 보면 유제가 하나씩 다 달려 있어요. 그 유제를 지금 하나씩 푸십시오.